안녕하십니까,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실전경매 노하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분경매와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분경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찰가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저렴하게 나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직접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우선 매수에 대해서 배우시겠는데요. 자, 지분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 대상이 아닌 지분의 소유자, 공유자죠.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가집니다. 또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것이 오늘 공부하실 요점입니다. 자, 경매부동산은 누구나 자유 경쟁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제도가 경매인데 몇몇 경우에는 예외를 두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유자 우선 매수와 같은 이것처럼 공유자가 그 경매 대상인 부동산을 살려고 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 두 가지는 자유 경쟁에서 좀 예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것은 토지를 예를 들까요? 하나의 필지가 원래 한 사람의 소유였었는데, 자, A라는 사람의 소유였었는데, 자, 이것이 세 사람의 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빚이 져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경매를 하는 거죠. 한 필지의 토지를 전부를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경매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3분의 1을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3분의 1만 경매 대상이 되면 잘게 쪼개지죠. 잘게 부동산이 쪼개지는 문제가 있고, 또 낙찰 받은 다음에 이 부동산을 3분의 1을 분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는 쪼개짐으로써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유자 두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거죠. 물론 2분의 1 지분일 때는 한 사람이 더 공유자가 있겠고요. 또는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있는데 그 공유자들 누구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입니다. 자, 공유자 이 A나 B가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우선 매수 방식은 미리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찰하는 당일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미리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이 대법원의 기록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만약에 미리 신청했는데 그날 입찰일에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현재 법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다룹니다. 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면 유찰로 처리해서 다음에 다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이 있고요. 또 어떤 법원은 일단 신청을 했다면 그 입찰 기일에 반드시 공유자가 낙찰을 받게 하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하는 두 개의 법원이 있는데, 그걸 다루는 법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자가 최저가에 낙찰받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신청하지 않고 누군가가 입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당일날 누군가가 입찰을 한다면 공유자가 내가 그 금액에 사겠다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당일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 역시 공유자도 입찰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입찰일까지 기다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하나의 부동산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하나의 필지가 경매 대상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입찰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나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일괄로 경매를 하는데 자, 이것은 한 필지 전부를 입찰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필지는 3분의 1 지분만 입찰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할 경우는 어떡하냐. 자, 여기는 당연히 공유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공유자가 있죠. 자, 이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에 B의 토지의 공유자가 A의 토지까지도 우선 매수가 가능하냐. 법원에서는 판례로 자,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할 경우에 B 토지의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전부를 경매 대상으로 하고 토지는 지분 2분의 1만 경매 대상일 때 경매 대상이 아닌 나머지 토지의 2분의 1 소유자가 이 전체의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찰받고 난 다음에 분할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여러분들은 헛수고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데 실제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나중에 낙찰받고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공유자가 지분 경매는 대체적으로 입찰가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별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례들을 대법원이나 일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한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서울중앙법원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 밑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여기에 공유자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맨 아래쪽에. 자, 이 공유자가 법원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청구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공유자 유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하였다라는 법원 기록이 나옵니다. 자, 경매 진행 중에 미리 입찰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거죠. 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날이 2008년 1월 21일입니다. 자, 2008년 1월 21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는데 자, 이렇게 신고하고 실제 이것이 경매 진행할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입찰이 2008년 2월에 역시 있었는데요. 자, 이때도 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고만 하고 실제는 행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자, 그래서 2008년 4월 3일 자, 세 번째 입찰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미리 신청하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유찰을 계속시키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천법원이나
성남법원에서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을 하고 자 이때 입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에 신청할 자격을 박탈하는 법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는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앞에 보셨던 대법원의 사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택이 경매로 나왔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분 경매입니다. 자, 12억에 감정돼서 현재 세 번째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모든 토지에도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건물도 역시 3개의 건물이, 3개가 아니고 한 동 1, 2, 3층의 건물이 전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의 지분이죠. 그러니까 이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등기부상에 채무자가 7분의 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매 대상이 아닌 7분의 2의 소유자가 지금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신고가 되면 보통의 입찰자들은 낙찰받고 이것을 분할하는 문제, 또 이용하는 문제, 처분하는 문제, 또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청해서 헛수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자, 일반적으로 지분 경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자, 이것 중에서도 큰 수익이 나오는 거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사건을 같이 또 보실까요? 자, 평택의 임야가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평택시 청북면 임야가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7,300에 감정이 됐었고, 자, 이것이 4,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자, 여기 대략 978평방미터, 자, 295평인데요. 이쪽 시세는 4, 50만 원 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전원주택지나 주거지로서는 괜찮은 곳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지분 경매이다 보니까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진 금액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지분 경매가 떨어지느냐?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지분 내용은 무척 복잡합니다. 여러 사람의 소유인데요. 자, 여러 사람의 소유로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매 대상이 아닌 정모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을 했고 실제 이 정 씨가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자, 최종적으로 정모 씨가 낙찰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 5,785만 원에 입찰한 사람은 정모 씨가 아닙니다. 제3자가 최고가 매수 가격을 5,785만 원 입찰했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정 씨가 그 금액에 우선 매수를 한 것이죠. 자,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여기는 부천시에 있는 모텔입니다. 자, 숙박시설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건물은 전부입니다. 잘 보시죠. 토지는 지분입니다. 자, 숙박시설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묶어서 일괄로 경매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은 전부 경매 대상이고 토지는 일부는 경매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이 16억에 감정이 되어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낙찰자는 12명이 입찰을 하여서 주원양행이라는 곳에서 5억 8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래쪽을 같이 보실까요? 자, 건물은 전부가 경매 대상이고 토지는 지분이 경매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분으로 나와 있고요. 건물은 모텔 전부가 경매 대상인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공유자 토지가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지분권자 이모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습니다. 자, 건물은 전부가 경매 대상이고 토지는 지분 경매입니다. 이 토지의 경매 대상이 아닌 지분의 소유자 이모 씨가 우선 매수권을 청구했죠. 자,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묶어서 일괄 경매일 때는 하나는 전부이고 하나는 지분이기 때문에 토지의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매수권을 일단 신청을 했죠. 자,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이 이 지분권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이것을 무시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공유 지분을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례를 또 볼까요? 자, 어정부 법원에 상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아래쪽에 자, 여기 보면 자, 공유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 지분 경매인데 자, 여기 보면 항고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낙찰되고 위모 씨가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는 뭐냐면 이 공유권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소송 중입니다만 왜 이렇게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까? 사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대법원의 기록을 보시면 자, 이것이 2007년 9월에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실제는 제3자인 위 씨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야 하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서 이 제3자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지금 우선 매수권에 의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죠. 자, 위 씨는 공유자인 최고가 매수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실제 내용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이트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걸린 주택입니다. 자, 토지가 나오고 건물이 나오는데 토지 건물 지분입니다. 자, 감정가는 7,400, 금액이 많이 유찰되었습니다. 지분 경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자, 이것을 2,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자, 현재 항고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왜 항고를 했을까요? 자, 이 경매 대상인 건물은, 자, 역시 토지는 지분이고요. 건물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분입니다. 채무자는 전체적으로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은 1층이라는 것이 현장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한
현재 낙찰자로 되어 있는 권씨죠. 권씨는 3층에 주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걸린 상가가 3층, 2층, 1층인데 1층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고 3층은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형상 지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구분 소유라는 거죠. 자, 구분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자, 구분 소유인은 외형상으로는 공유의 형태, 지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별개로 독립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구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실제 낙찰을 먼저 최고가 매수 가격을 썼던 위 씨가 여기 최고가 실제 공유자 우수 매수권에 의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된 공유자에게 이 공유자는 이 사건 자체가 구분소유적 공유이므로 우선 매수권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의 지분 경매에 있어서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 이 건처럼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그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인정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제3자로서 낙찰받았던 위 씨가 그러한 것을 법원에 주장하고 현재까지 항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매수 제도는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지분에 있어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 임대 아파트를 경매가 나왔을 때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 아파트가 어떤 건지를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보통 시중에 개인이 분양받아서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그 아파트가 경매 나온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대 아파트는 정부 자금이 투입된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서민들의 임대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임대 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많은 임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주공예수도 물론 임대 아파트를 짓지만 일반 사업자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고 이것이 IMF 이후에 부도가 많이 났었습니다. 자, 부도가 나서 임대 아파트가 경매를 당하자 여기 거주하고 있던 많은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가 몇 년 전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이라는 것을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 아파트가 부도나서 경매를 할 경우에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이 아파트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 이거죠. 자,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임차인이 사겠다라고 하면 우선권을 주자는 게 이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자 우선 매수하고 그 내용이 같습니다. 공유자도 경매 대상이 아닌 지분의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처럼 임대 아파트도 역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자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사지 않겠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제3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파트가 경매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임대 아파트는 전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수십 가구 또는 수백 가구가 경매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그분들이 사겠다라면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능력이 되거나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곳에 거주 공간이 있어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부도나서 경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입찰을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법이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법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진 임대주택법 외에 2007년 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자, 이러한 임대아파트가 경매가 나올 때 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우선 매수권을 임차인이 직접 행사해도 되지만 이것을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이거를 맡겨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주택공사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는 거죠. 자, 주택공사가 매입을 한 다음에 임차인은 현재와 같은 거주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주택공사로부터 임차를 해서 계속 살게 만드는 그러한 법이 작년에 생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을 경우 임차인은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법 이름이 다시 말씀드리면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자, 이와 같이 임차인은 그 아파트에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법 규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임대아파트 경매에 나오는 걸 보면 임차인이 3년간 인도명령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3년간 거주는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도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자, 주택공사가 낙찰받았을 때는 임대 조건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아서 계속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때는 그 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게 자, 주택공사의 조건과 같은 게 아니고 그 아파트의 일상적인 임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 아파트에 있어서 임차인 우선 제도가 역시 또 사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임대 아파트가 경매가 나온 사례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천안성환읍에 임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보통 임대 아파트는 수십, 수백, 간혹은 또 수천 가구가 한목에 경매가 나오니까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쭉 물건 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나열되어 있죠. 자, 그걸 보시면 이것이 임대 아파트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 낙찰되고 지금 하나가 또 역시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는 임대 아파트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위에 보면 많은 물건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최 씨가 있고요. 이 최 씨가 우선 매수를 신청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공공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에 대한 법률에 있어서 임차인은 3년간 인도명령에 제외된다.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역시 여기도 보시면 하나의 사건에 많은 번호, 똑같은 물건들이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임대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임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백 개가 입찰이 되면 여러분은 많이 낙찰받을 기회가 온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광운도 삼척에도 역시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2008년 4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크죠. 자, 더군다나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임차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임차인도 있고요. 실제 우선 매수를 신청하고도 낙찰받지 않는 임차인들도 꽤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것을 입찰을 하실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장래 가치가 어떨까? 임대료 수익이 어떨까? 자금이 회수가 될까?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천안에 역시 임대 아파트가 작년에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것은 취하됐습니다만 작년에 1200개가 이 경매가 나왔었고요. 1200개가 입찰하는 바람에 아주 저렴하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자,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들은 3,600만 원짜리를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권을 신청했지만 임차인들이 직접 우선 매수권을 신청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도 임대아파트에 많이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분경매는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이후에 사후 처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하는 문제가 서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지분경매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여러분이 허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경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 이러한 지분경매에 있어서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사셔서 원활하게 처분만 된다면, 처리만 된다면 특별한 수익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반드시 우선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대량으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면 낙찰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